해럴드 로저스 대표 청문회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인 이유, 그리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이유, 지금 우리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 뒷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 뒷배는 바로 미국 정부. 한 160억 가까이 4년 동안 로비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죠.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언쟁의 주된 핵심 내용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쿠팡 측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던 자체 조사 결과 그 내용과 그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기구가 저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실을 한국 국민들로부터 감추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쿠팡 이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잠깐만요. 어디 와서 걱정하는 거야? 이 번역 하지만 저는 매일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구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간 크게 진실 게임으로 몰아가려는 저 대먹지 않은 저 전략을 일찍이 알고 있는데요. 저도 어제 오후에 이 쿠팡 청문회를 계속 지켜봤는데 로저스 대표이사가 했던 말 중에 여러 번 반복됐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곧 한국 정부가 지시해서 우리는 조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시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 지시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질문이 오니까 국정원이라고까지 밝혔어요. 네. 자, 지금 국정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언제 지시했냐? 지시한 적이 없다. 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지만 지시와 협조를 애매하게 뭉개서 혼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국정원이 쿠팡 측을. 네. 고소해야죠. 고발해야죠. 일단은 지금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해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저러는 건가요? 이해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저렇게 하는 걸 수도 있죠. 국정원이 쿠팡에 지시하면 쿠팡이 그 지시를 따릅니까? 그러면 쿠팡이 보상안 다시 내, 한 5조 원 내버려, 이렇게 하면 쿠팡이 그 지시안 따를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정부를 농락하고 있고 국회를 농락하고 있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렇게 대단히 악의적으로 나오는 것 저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저 일이 터졌을 때 저분은 아예 계시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임명되신 분인데 저분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지금 블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락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돈을 벌 때는 굉장히 해피하게 벌지만 지금 완전히 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소송 들어올 걸 대비해서 오히려 한국을 역이용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어제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자신들이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지시한 바도 없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고발 조치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법적인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아마도 국정조사라든가 지금 쿠팡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나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저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요 이 상황이요 개인 대 개인의 민사 다툼이 아닙니다. 미국 법인의 글로벌 기업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 국회와 논쟁을 벌이는데 쿠팡 측에서 그래요. 국회 청문위원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사를 지시해놓고 왜 감추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갈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쿠팡 자체 조사 내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쿠팡 측이요. 그러면서 이 논란이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니까 우리 정부 태스크포스 팀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시한 적도 없고 사전에 우리에게 보고를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자체 조사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를 우리 차관이 공개적으로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은 당연히 우리 정부 지금 이 합동조사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쿠팡 사태에 대해서는 다른 개인정보 유출하고는 좀 다르게 정부가 접근한다고 보여져요. SK텔레콤도 2,30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뭐 롯데카드 최근에 KT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에 대해서만 유독 그 영업 정지 또는 이제 그 홈플러스 인수권하고 결부시킨다든지 세무조사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을 하는 거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거보다 지금 쿠팡에 대해서만 더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부도. 그리고 쿠팡도 처음에는 로키로 업소 전략으로 해가지고 다 그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방침을 따라가려고 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어느 선을 벗어나니까 더 이상은 자기들도 뭐 방법이 없다 하면서 조금 이제 그 고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정원 같은 경우 뭐 저는 국정원에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저분이 밝히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국정원의 지시라는 거는 국정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좀 비밀 유지가 기본적으로 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대화가 오갔을 텐데 그거를 아예 이제 공개하는 거는 한번 한국 정부하고 붙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그것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내에서 과징금과 손해배상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게 그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가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는 걸 알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방법이 없나요? 과징금하고 세무조사 뭐 이런 거 빼고는 없는 건가요? 방법이 어때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저 지금 할 수 있는 동원을 모두 뭐 영업 정지를 포함해서 할 수 네. 있는데 근데 이 쿠팡과 관련된 영업 정지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쿠팡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입점 업체들과 아하. 그 노동자들 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지금 지적하고 저희가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은 쿠팡의 이 경영진에 대한 태도, 경영진의 태도와 그 반성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이런 제약이나 이런 것들 영업 정지 조치 등은 실제 경영진보다는 이 관련된 업체들이나 이런 관련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 이 조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지금 정부나 이 국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과정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쿠팡이 발표했던 보상안 저희도 한 두 차례 다루기도 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청문회장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과연 이 보상안이 맞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 내놓고 최저가 상품은 양말이 3만 원이 넘어요. 구제를 빙자해서 비인기 서비스 홍보하고 할팡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한쪽 행사일 뿐이다. 저희가 보상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있는지 예스 아니 노로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조 7천억 원 규모의 유례 없는 보상이다. 이 부분을 헤럴드 로저스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이 내용 때문에 또 우리 청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고성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내용 사실은 저희가 두 번이나 다뤘습니다. 정작 5만 원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쿠팡에서는 5천 원밖에 못 쓰죠. 쿠팡 트래블 그리고 또 명품 전용 사이트에 2만 원씩 쿠폰을 배치해서 거기다가 또 이거 가입을 해야지 쿠폰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판촉이지 무슨 보상이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에서는 계속 엄청난 규모의 보상안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죠.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요. 쿠팡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근로자의 유족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쿠팡 경영진을 향해서 울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대답하세요. 힘드십니까? 사과하는 게. I am so sorry, and I offer you my deepest condolences.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이미 불거진 상태죠. 열심히 일한 기록은 지워라. 뭐 이런 지시까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범석 의장이 정조준된 상태인데 어쨌든 여러 차례 우리 국회에서 불러도 김범석 의장은 일정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서면으로만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틀째 쿠팡 청문회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로저스 대표를 향해서 어제의 그
태도를 사과하라는 요청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문위원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로저스 씨,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정중하게 사과만 하겠습니까? 소속사들이 저의 대답에 대해서 완전히 수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많은 그 고객들이 현재 허위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중단하시고요, 위원님들. 이 상황이 이미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뵙는데 절대 사과하실 리가 없고 그렇게 이 기회를 저런 식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어제는 책상을 두들기면서 언성을 높였고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청문위원들의 이야기에 이제 본인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는 또 이 통역기를 빼놓고 지금 저 모습입니다. 통역기도 빼놓고 본인과 동행한 내 통역사와만 하겠다. 뭐 이렇게 또 고집을 피워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 이게 압박 수위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데 쿠팡의 이런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까요? 저는 쿠팡이 실효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연석 청문회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대로 가는 거예요. 실효성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국정조사하자 그랬어요. 그것도 정무위원회 중심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왜 정무위원회 중심으로 해야 하냐. 사실 김범석 의장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뭐겠습니까? 본인이 쿠팡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해서 총수 지정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논의하려면 저는 정무위 차원에서 해야 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정부의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위협감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국정조사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말 김범석 의장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제책을 마련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언성을 높이지 않고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논리로 따져 묻는 방법은 어떨까? 저는 그 느낌이 어제 오후 내내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답변하지 마세요. 뭐 막 이런 걸로 윽박지르는 것보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과 논리로 좀 가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 국회 청문회장에서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권한이나 조사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헤럴드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막는 거는 그 사람이 이 청문회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마치 뭐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근데 그것이 왜곡된 정보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 저는 민간 TF의 이 수사 결과가 좀 빠르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저쪽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변명을 하고 있는 국정원 지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께 명확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지금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반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외교적 라인도 함께 가동해서 이거에 대한 실질적 실효적인 제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뭐 대본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 공지한 내용과 우리 한국어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온 내용과 되게 미묘한 단어들의 차이가 있는 게 어제 또 쟁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우리 한글로 돼 있었는데 영어 번역 원본에는 false, 그러니까 잘못된 논쟁이라고 돼 있어요. 불필요한이라는 단어는 중학생만 돼도 우리는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false라는 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와 우리 국내에서 뭔가 다 같은 공지문을 다르게 번역한데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미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법인입니다. 그리고 공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그런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용들이 그런 공시 의무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어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객관적이고 분명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공시 의무 위반이나 관련한 미국 법령에 따른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좀 추측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한테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유출이 됐느냐, 어떻게 유출이 됐느냐, 왜 138일 동안 유출 사실 자체를 몰랐느냐, 왜 그렇게 중국인 직원이 보안 시스템에 많이 그 직원으로 채용돼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국회에서 그런 걸 물어보고 답변을 얻고 제대로 된 그 보안이 유지되는 쿠팡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뭐 윽박지르고 태도 따지고 사과 따지고 하다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이 다 흘러가는 거는 글쎄요, 뭐 쿠팡이든 아니면 그 국회든 저희 국민이든 그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쓴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자, 라이브 플러스로 쿠팡 사태 집중 분석해 봤고요.